제 자신도 여러분도 작은 생채기에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독서는 자신의 기쁨이자 삶의 위안이라고. 이토록 책을 사랑하는 그녀를 이해하고자 아내의 책장을 뒤적입니다. 먼저 책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현수님의 지지 않는다는 말. 이분은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들 중에 한 분이세요. 정말 삶에 치일 때 읽으면 좋은 산문집인 것 같습니다. 먼저 작가님 소개를 짧게 해드릴게요. 엄청 재미있는 분이에요. 1998년 잡지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편히 놀다가 시간이 남아들자 운동장을 달리기 시작했대요. 그 후 1년이란 시간 속에서 정작 달리기에는 적응하지 못하고 뛰다 말다를 반복하시다가 어떤 일본 만화책 속에서 나오는 조언을 듣고 크게 깨우침을 얻습니다. 그 조언의 내용이 뭐냐면요. 가장 천천히 뛴다고 생각하면 가장 빨리 뛸 수 있어 라는 문장이에요. 그렇게 이 작가님은 5km 달리기에서 42.19km 마라톤까지 뛰게 됩니다. 시간이 남아돌아 운동장에서 한두 바퀴 뛰던 게 풀코스까지 완주하게 된 거죠. 우리 가끔 유치한 만화책에서 명대사를 보고 가슴 뭉클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슬램덩크였습니다. 왼손은 거들 뿐? 네. 이분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럼 책 지지 않는다는 말, 작가의 경험이 바탕이 된 산문집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처음 대회에 참가해 결승점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었다. 참으로 부끄러운 기록으로 뛰는 둥 마는 둥 고개를 푹 숙인 채 경기장 초입으로 접어드니 길 양옆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가족들이 늘어서 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꼴을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내게 박수를 치면서 이제 조금만 가면 된다고 격려해 주는 것이었다. 그 환호를 대하자마자 내 등이 쭉 펴지면서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게 느껴졌다. 누가 봤다면 곧 세계 신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하려는 선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달리기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일들은 수없이 많다. 뛰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이 달리기 하기에는 제일 좋은 때다.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지지 않는다는 말이 반드시 이긴다는 걸 뜻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깨달음이었다. 지지 않는다는 건 결승점까지 가면 내게 환호를 보낼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안다는 뜻이다. 아무도 이기지 않았건만 나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 그 깨달음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처음 제가 책 제목을 접했을 때는 뭐지? 지지 않는다는 말? 어떤 것에도 지지 않겠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는 엄청난 승부욕과 투쟁심이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여기서 지지 않는다는 말은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 의미를 두지 않겠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 또 한 가지 작가의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살아가다 보면 느닷없이 한 문장이 떠오르면서 그 문장에 꽤 의지할 때가 있기 마련이다. 대학교 1학년 봄쯤이었던 모양인데 내게 느닷없이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라는 어느 영화의 대사가 떠올랐다. 자세한 앞뒤 정황은 생각나지 않지만 어지간히 힘들었던 모양이었다. 봄비 내리던 어느 날 나는 그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 정말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 것인지 보려고 인천행 전철에 올라탔다. 전철에서 내려 무작정 바다가 있는 곳을 향해 걸었다. 금방 갈 줄 알았는데 공장지대로 난 길을 따라 꽤 걸었다.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정말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 것인지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월미도까지 가서야 나는 진짜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연한 말이지만
바다는 이미 젖어 있었다. 이미 젖어 있는 것은 비에 젖지 않는다. 처음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썼다. 소설 얘기는 하지 않고 건방지다거나 세상에 너무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았다. 간신히 소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다거나 재미없다고 말했다. 그런 말을 듣고 돌아온 날이면 언제나 잠을 설쳤다. 말하자면 나는 비가 내릴 때마다 젖는 사람이었고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지는 사람이었다. 소설을 잘 쓰고 싶다는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그 마음은 너무나 쉽게 허물어졌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런 이유 때문이리라. 마치 사랑하는 여자와의 결혼을 못하는 소심한 남자처럼. 그렇다면 젖지 않는 방법은, 쓰러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나 자신이 너무나 투명해지는 일이었다. 물방울처럼 유리처럼 투명해지는 일이었다. 스스로 속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겁내지 않는 상태,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는 상태.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건 대단히 가슴이 떨린다. 왜냐하면 거기까지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안 되는 일이니까. 그제야 나는 용기란 한없이 떨리는 몸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게 바로 세상의 모든 영웅들이 한 일이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제 자신도 여러분도 작은 생채기에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에는 보석 같은 문장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벽을 만나고 나면 오직 결승점을 생각한 사람만이 결승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가장 힘든 순간에 희망을 꿈꾸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공기를, 더 많은 바람을, 더 많은 서늘함을 요구해야만 한다. 잊을 수 없도록 지금 이 순간을 더 많이 지켜보고,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이 맛보아야 한다. 그게 바로 아침의 미명 속에서도 우리가 달리는 이유다. 그게 때론 힘들고 지친다고 해도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이유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그 삶을 마음껏 누리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네, 다음. 달리기는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시작할 때 그렇지 않다면 끝날 때는 반드시 그렇다.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절망과 좌절, 두려움과 공포가 거기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다. 거기에는 오직 길과 바람과 햇살과 그리고 심장과 근육과 호흡뿐이다. 제게도 아주 작은 강박이 있어요. 평생 처방약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처럼요. 네. 나날이 스스로 발전해야만 하고 누군가에게 늘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언제나 웃는 모습을 유지해야 하고요. 이 책을 천천히 읽고 나서 제 아버지가 어릴 적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가난했던 그 당시 어느 날 정말 힘들고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온 아버지에게 할머니는 말씀하셨대요.
아들아, 비 오는 날도 맑은 날도 3일 이상을 가지 않는단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당신에게 큰 힘이 됩니다.